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다뤄볼 흥미진진한 인사이트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뉴스 틀면 어떠신가요? 전쟁 났지,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지, 경제 지표는 매일 널뛰게 하지. 솔직히 마음 편히 발 뻗고 자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팍팍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은 진짜 문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른바 스마트 개미라고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타야 할지 영리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방대한 경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싹 다 모아서 이 험난한 시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투자 생존법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진짜 역설적이고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밖에서는 실물 경제 무너진다,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아우성인데, 아니 대체 왜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전쟁통 속에서도 반등하면서 쑥쑥 오르는 걸까요? 얼핏 보면 이거 시장이 미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괴리잖아요. 근데요, 정답은 시장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에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끔찍한 현실을 반영해서 가격표를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항상 위기, 그 이후, 즉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지금의 전쟁, 그 너머의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삼고 현상과 K자형 양극화. 둘째, 역사가 증명한 시장의 적응력. 셋째, 위기 너머의 미래 상상하기. 넷째, 자산별 맞춤 투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개미의 최종 생존법까지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삼고 현상과 K자형 양극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지갑을 털어가고 숨통을 조이는 경제의 진짜 병고리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겠죠? 지금 당장 경제의 가장 큰 악당, 다들 아시죠? 바로 이 지긋지긋한 삼고 현상입니다. 중동 사태같이 세계가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기죠? 맞아요, 기름값이 뜁니다. 이 고유가는 곧바로 수입 물가를 확 끌어올려서 우리가 체감하는 고물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중앙은행은 불난 물가를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팍팍 올리게 되고, 이게 바로 고금리 상황을 만듭니다. 게다가 비싼 에너지를 사오려면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환율마저 뚫고 올라가서 고환율이 되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낸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비싼데 환율까지 1,500원을 찍는다. 수입하는 기름값은 상상 초월로 비싸지고 결국 실물 경제가 완전히 짓눌리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얄미운 게 이 고통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는 완벽하게 K자형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산업들 있죠? 얘네는 지금 거시경제가 폭풍우를 치든 말든 자기들만의 테마로 그야말로 초호황을 누리면서 K자의 맨 꼭대기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볼까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수입 원자재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분들은 K자의 바닥에 처박혀서 삼고 현상에 무참히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늘 아래에서 경제 주체들의 희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경제 진짜 끝장나는 거 아냐? 하는 공포심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두 번째 파트, 역사가 증명한 시장의 적응력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굵직한 경제 위기들을 쫙 한번 늘어나 볼게요. 2004년 차이나 쇼크, 2008년 리먼 사태 터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전 세계가 멈췄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솔직히 이 당시 뉴스들 기억나시죠? 하나같이 이제 끝났다, 세계 경제 심연으로 빠진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에이 이거 금방 끝날 해프닝이야 라고 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기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분쟁이나 팬데믹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빵 터지잖아요. 그럼 글로벌 경제가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서 미친 듯이 다른 대안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은 그 위기가 크고 끔찍할수록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대안을 찾고 적응하는 속도가 진짜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뉴스에서 떠드는 맹목적인 비관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비관론은 이제 접어두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위기 너머의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스마트 개미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투자의 찐 고수들은요, 뉴스 보면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 이놈의 전쟁 대체 언제 끝나냐? 이건 진짜 하수들의 질문입니다. 스마트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케이, 전쟁 끝나고 나면 세상은 당장 뭘 제일 필요로 할까? 아까 시장이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우울하고 잿빛인 현실을 뚫고 나가서 그 이후의 미래를 그려보는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3단계 멘탈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일단 인정하세요. 그래, 지금 물가 미쳤고 전쟁 중이다. 현실 팩트체크 끝. 둘째,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예측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기름값 60달러 시대는 안 오겠네.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겠네. 공급망 다 바뀌겠네. 하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게 바뀐 세상에서 돈이 어디로 몰릴지 찾는 겁니다. 다 부서진 도시 다시 지으려면 건설이나 인프라 엄청 필요하겠죠? 러시아 가스 끊겼으니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도 깔라야 하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기회가 터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힌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2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 미국 국방부가 추가로 달라고 요청한 방위비 예산 규모입니다. 아니 뭐 남의 나라 국방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려면 결국 미국 정부가 빚을 내야, 즉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 국채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면 시중 자금에 다 빨아들이니까 금리는 뚝 떨어지기 힘들고 계속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워하던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건 적어도 당분간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팩트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거시경제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그럼 네 번째, 자산별 맞춤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서 당장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실전 플레이북을 짜봅시다. 이 표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지금 험난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핵심 매트릭스거든요. 먼저 채권은 금리가 튈 위험이 있으니까 만기가 짧은 단기채로 치고 빠지는 게 좋고요. 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일종의 보험으로 한 5% 정도는 딱 쥐고 있는 걸 추천합니다. 원자재는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좋지만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아주 소액만 담그는 게 속 편하죠. 마지막으로 달러는 미국 경제랑 우리 경제 체력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다면 포트폴리오에 선택적으로 좀 담아두는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채권 얘기가 나온 김에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하나 꼭 짚고 갈게요. 뉴스에서 이제 곧 금리 내린다 하니까 무턱대고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채 몰빵하시는 분들 꽤 많죠? 근데 만약 아까 2천억 달러 얘기처럼 금리가 안 내리고 오히려 더 뛰어버리면 어떡하죠? 채권 가격 완전 폭락해서 그 돈 10년 동안 꼼짝없이 물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찐득찐득하게 안 떨어질 때는 돈 오래 묵히는 장기채보다 그냥 높은 이자 꼬박꼬박 챙기면서 언제든 빼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단기채가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이게 훨씬 안전하고 똑똑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금, 전체 자산의 5%. 이 숫자는 꼭 기억하세요. 요즘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손들이 뒤에서 조용히 엄청나게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달러만 들고 있다가 미국한테 밑보여서 자산 싹 다 동결당할까 봐 겁나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냥 일상이 돼버렸으니까요. 단기적으로야 금값이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나고 위기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스펙타클한 시대에 내 포트폴리오의 5% 정도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진짜 금으로 채워두는 게 맞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볼까요? 아까 K자양 회복에서 AI나 빅테크가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수익률 보면 너무 탐나죠. 하지만 내 계좌 전체를 테크 주식으로만 꽉 채우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몸값이 천정도지로 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통 에너지 산업, 전력망 까는 인프라, 그리고 S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관련 분야들입니다. 화려한 성장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런 무겁고 든든한 구경제 에너지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섞어줘야 무서운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이네요. 스마트 개미의 최종 생존법. 지금까지 쭉 풀어놓은 통찰들을 하나로 예쁘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딱 이 황금 비율로 합치는 겁니다. 내 계좌의 수익률을 빵빵하게 끌어올려줄 테크와 AI 성장주의 40%를 태우고요. 금리 발작을 피하면서
고금리 이자만 쏙쏙 빼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단기 채권의 30%,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리스크를 방어할 에너지나 원자재 쪽에 25%, 마지막 최후의 보루, 금의 5%. 어떠세요? 물론 이 비율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시면 되지만 핵심은 특정 테마에 몰빵하지 않는 완벽한 균형과 회복력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짚어본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도출한 스마트 개미의 절대 수칙 4가지입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기 좋았던 달콤한 제로금리 시절, 그 환상 완전히 갖다 버리세요. 둘째,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자산군뿐만 아니라 미국, 신흥국 등 지역별로도 철저하게 쪼개고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을 나는 첨단 AI 테크와 땅을 딛고 있는 묵직한 전통 에너지를 지혜롭게 섞으시고요. 넷째, 당장 뉴스에 도배되는 공포에 쫄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 이후에 열릴 새로운 세상을 남들보다 딱 한 발짝 먼저 내다보세요. 오늘의 분석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시장의 소음과 뻔한 비관론에 휘둘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스마트 개미들처럼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위기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낚아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상상하고 준비하는 그 넥스트 스텝이 결국 여러분의 계좌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자료들과 전략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